현대차 그룹의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다 됐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실적은 잘 나온 것 같은데 주가는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반기 자동차 업종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실적 발표 이후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하반기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모빌리티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일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대차 이번 2분기에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좀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8,800억 정도가 나와서 상당히 이제 호실적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실적이 발표된 이후로 주가는 좀 횡보 내지는 조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는 2분기 실적이 피크가 아니냐라는 2분기 실적 피크론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런 부분은 조금 이른 우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재 글로벌 시장 신차 수요를 봤었을 때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여전히 견조하고 유럽도 이제는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각국 정부가 굉장히 유동성에 대해서 이젠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도 지속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돼서 2분기 실적이 유난히 좋았던 거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하반기에도 여전히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젠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친환경차 전환이기 때문에 EV랑 수소차 쪽에서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EV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이제 아이오닉5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고 제네시스 EV 공개한 측면에서 EV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제 3분기가 될 거라는 점,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모멘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수소차 충전소에 대해서 좀 법안이 통과된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송 인프라를 수소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소 트럭의 생산이 현대차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전기차, 수소차 쪽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쪽으로는 확실히 이제 모멘텀이 존재하는 것 같고 하반기에도 실적은 좀 보장되는 구조예요, 지금은?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좋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3분기, 4분기 때 좋다고 하더라도 2분기 때에 비해서는 그런 서프라이즈 폭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수요도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각국 정부에서 부양책이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는 여전히 실적은 강세를 나타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를 봤으니까 이제 기아도 짚어봐야겠죠. 기아도 네.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이번 2분기에 내놨습니다. 실적이 이제 좋았었던 배경과 더불어서 하반기 실적까지 같이 전망을 해주시죠. 기아차가 최근에 이제 신차 효과들이 굉장히 강하게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좀 소형차 위주로 좀 판매가 좀 구성이 됐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텔루라이드라고 하는 중대형 SUV가 굉장히 베스트셀링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카니발이나 K8 같이 고부가치 상품들이 많이 팔리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기아차가 엠블렘을 또 교체를 했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도 좀 많이 쇄신이 됐죠. 많이 쇄신이 되면서 그 부분도 이제 실적에 도움이 됐고요. 비용 측면에서도 현대차 대비해서 조금 더 관리가 잘 되는 게 있습니다. 기아차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나 EV 화재 사건이 좀 발생을 하면서 판매 보증 충당금이 좀 부담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에 대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좀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아차는 단독 브랜드로 전기차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비용 통제가 훨씬 잘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수익성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 하면은 이제 EV6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이미 흥행 예감이 벌써부터 좀 감지가 됐었는데 네. 현대 이제 아이오닉 5와 비교를 했을 때는 각각 이제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아이오닉 5랑 네. EV6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개가 됐었는데 네. 아무래도 EV6가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됐었던 부분은 스펙에서 조금 더 앞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행 거리도 아이오닉 5보다 EV6가 조금 더 길었고 그리고 충전 속도나 이런 전반적으로 소비자분들이 많이 신경 쓰시는 스펙들이 EV6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차이가 좀 발생했던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현대차는 작년에 코나 EV 화재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화재랑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는 완충 맥스 용량이나 아니면은 충전 속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약을 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스펙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스펙이 좀 모자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EV6는 아이오닉 5랑 다르게 GT 라인이 이제 추가로 있었습니다. 이제 퍼포먼스 라인이 들어가면서 국내에서 지금 양산되는 모델 중에서는 가장 빠른 가속 성능을 자랑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성능 측면에서도 훨씬 더 이제 기아차 EV6가 나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좀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오닉 5만 올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반기 되면은 이제 제네시스 EV 라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이오닉 5가 굉장히 하이 스펙으로 나오게 되면은 제네시스랑 모델 라인이 좀 겹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대기아차가 아이오닉 5보다는 아무래도 EV6가 조금 더 한 단계 위로 GT 모델까지 하면서 나오고 그 위로 이제는 제네시스 모델이 되는 약간 이런 서로 간의 이제 모델 간극을 좀 차별화를 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상반기 때와 같은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는 이제 제네시스 EV까지 나와야지 올해 네. 출시되는 전기차 라인업이 완성이 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확인이 돼야지 자동차 업종을 갈 수 있는 건가요? 실적도 너무 잘 나오고 하반기 보니까 뭐 모멘텀 요소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주가에 영 반영이 되질 않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좀 시그널을 부착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사실 뭐 가장 좋은 부분은 네. 이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특히나 2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이제 횡보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분기 때도 좀 관측이 됐었던 부분인데 네.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제 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또 주가는 다시 반등이 나오고 뭐 이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업종도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온 직후는 좀 주가가 횡보를 하겠지만 그 이후로 이제 판매 데이터를 좀 확인하면서 주가가 이제 펌프업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파업 이슈가 있죠. 파업이 지금 찬반 투표가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건데 또 파업도 이제는 안 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무난하게 끝난다.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주가는 또 다시 옥상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실적을 믿고 네. 이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들으니까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완성차 위주로 짚어봤으니까 이제 부품 쪽도 가야 됩니다. 현대모비스 지난주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성적표가 좀 부진했던 것 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모비스가 이제 2분기 때 실적이 많이 안 좋았었던 게 한 두 가지 포인트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운송비가 굉장히 좀 과다하게 들어갔습니다. 약 600억 정도 가량이 일회성 비용으로 해상 운송하고 이제 항공 운송 비용 쪽으로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분기 때 차량용 반도체 차질이 있다 보니까 완성차의 생산량도 안 좋았었는데 모비스는 또 전장 부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차량 반도체 수요가 많은 부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믹스가 악화되는 부분이 이제 좀 2분기 실적에 안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하반기 때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상반기 때는 이제 운송비가 굉장히 좀 과도하게 들어갔거든요. 항공 운송을 특히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많이 이제 좀 대책을 마련하면서 항공 운송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반기 때는 좀 운송 플랜을 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송비 자체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되면 좀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AS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신차 생산하고 다르게
글로벌 경제가 이제 정상화되는 거는 좀 연관이 많이 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차를 타야지만 에이스 부품 교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정상화되고 이동 수요가 늘어나면서 에이스 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반영이 되는 거라서 상반기 때는 좀 많이 안 좋았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좀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는 게 좀 현대모비스의 올해 패턴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변화될 요인에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중순이죠. 이후에 피포 55 입법 패키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리포트도 쓰신 것 같던데 이 법안 패키지의 주요 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완성차 업체들 측면에서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저희가 또 얻어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게 네. 탄소 배출 감축량을 더 과감하게 줄이겠다라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55%를 감축하겠다는 거고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는 환경 규제가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더 많은 전기차, 더 많은 수소차를 팔아야 되는 거고 35년부터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차 판매가 EU에서 금지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는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법안이 포함이 됐다라는 건데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로에서 60km 간격으로 수소 충전소는 150km 간격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제한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제한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제는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랑 전기차가 탄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수소차는 상당히 오랫동안 좀 많이 의문이 좀 있었죠. 많은 네. 분들이 이게 되는 거냐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인프라를 법안으로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수소 트럭, 뭐 수소 버스 이런 상용차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이제 좀 네트워크가 구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쪽으로도 그렇고 수소 트럭, 수소 버스 쪽으로도 이제 국내 업체들이 많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소차 관련된 밸류체인들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정책 모멘텀이 반영이 되는 구간인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재일 애널리스트가 직접 쓴 리포트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완성차, 자동차 업체들이지만 주가가 영 움직이질 못해서 과연 남아있는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을 믿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에서 모빌리티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일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